직각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유신보 TV 개국 기념 임상 강의를 진행하게 될 아미 아카데미 오브 미니멀 인베이시브 임플란트로지의 교육원장 민승기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향후에 이상적인 임플란트 치료 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향후의 임플란트 치료 방향은 최소 침습 임플란트 치료입니다. 자,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환자는 26번하고 27번에 페리오에 인해서 치조골이 많이 흡수된 케이스입니다. 염증 반응이 심해가지고 바로 즉시 임플란트 신김을 못하고 한 달 정도의 치유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구강내 상태에서 심하게 흡수된 치조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차피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고 그 부족한 치조골에 대해서 뼈 이식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식립된 임플란트 모습이고요. 다음 케이스입니다. 36번하고 37번 마찬가지로 그 진행된 치주염에 의해 가지고 발치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 이 환자는 바로 발치를 하였고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식립할 때의 모습으로 많이 부족한 치조골이 역시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필수적으로 이제 뼈 이식을 통한 그런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죠. 임플란트 치유가 되고 나서 보철물을 이제 장착한 1년 후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인데, 이 환자는 그 하악에 소구치와 구치부에 결손된 상태로 심한 치조골 흡수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플랩을 열고 임플란트 뼈 이식을 동시에 시작을 하였고, 임플란트 주변에 그러고 나서 치유를 시켰습니다. 엑스레이 소견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성공적으로 임플란트 뼈 이식을 통한 임플란트 그 식립을 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1년 후에 보철 후에 장착 후에 1년 후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그 치조골이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되고, 이로 인한 새로운 임플란타이티스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그 사이너스 그 그래프팅 테크닉이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좌우에 심한 그 치조골의 흡수가 있는 환자입니다. 이렇게 레터럴 윈도우를 열어서 뼈 이식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루 엑스레이 사진인데,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기존에 해왔던 오픈 서저리, 즉 치조골이 없는 상황에서 치조골을 다시 뼈 이식을 통해서 증축해주고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의문이 되곤 합니다. 즉 치조골량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통법에 의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에 의해서 우리가 치조골을 다시 재형성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그 치조골 이식을 통한 오픈 서저리 임플란트 식립이 과연 맞는 걸까? 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즉, 꼭 퇴축된 치조골을 다시 만들어야 하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골 이식을 하려면 많이 열어야 할 텐데,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환자가 받는 아프고 붓고 멍지고 하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치료 기간이 많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거 하고,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이 오픈 서저리를 통해서 받는 환자가 임플란트 식립에 관한 이 굉장한 실망감이 증대된다고 하는 이러한 큰 문제점이 결과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의 임플란트 시스템은요, 이 최소한의 절개, 프렘리 서저리를 해야 되고, 미니멀 알베올라본 데미지, 우리가 호스트본에 대한 최소한의 손상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리모델링 시간이 적어서
빨리 이 보철물 수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의 부족한 치졸에 관한 최소한의 뼈 이식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러한 미니멀 인시존 알베오블론 데미지 미니멀 그래프팅 본의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이게 최소 침수 임플란트의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소 침수 임플란트를 통해서 한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36번하고 37번 지금 결손 치아입니다. 결손 치아인데 구강내 소견으로 보면은 정상적인 치조골의 높이와 두께를 가지고 있죠. CT에서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골량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프티슈 펀치를 이용해서 펀치아웃 해내고요. 그 다음에 매직 드릴을 이용해서 원 스트로크로 드릴링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닥, 이 드릴 자체가 실린더 폼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 그 불충분하게 지금 남아있는 치조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뎁스 드릴로 다시 한번 말끔히 정리를 하고요. 탭 드릴을 이용해서 나사선을 만들고 탭 드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잇몸을 제끼지 않고 치조골 이식 없이 아주 정상적인 치조골 또는 뭐 약간의 골 흡수가 되거나 약간의 흡수가 된 그 고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잇몸을 열지 않고서 미니멀 인시존 프렌디스 테크닉으로다가 시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환자의 수루 엑스레이 사진하고 CT 모습이죠. 잇몸을 열지 않고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상적인 임플란트 식립을 확인할 수가 있고 CT로도 정확한 포지션 및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임플란트의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임플란트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과거의 오픈 서저리에서 이제는 뼈 중심의 이 치조골 중심의 임플란트, 뼈 중심의 임플란트 시스템을 바뀌었다는 것이죠. 즉, 잔존하고 있는 치조골의 양에 관계없이 흡수된 치조골이나 골폭이 좁은 그런 치조골에 있어서도 이제는 충분하게 오픈하지 않고도 뼈이식과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무절개술식, 즉 최소 침습이나 침습적인 방법으로 무절개술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현재의 임플란트 패러다임은 발치 후에 이제 즉시 식립하는 방법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철 장착 시기도 이메데이트나 그 다음에 얼리 로딩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소 침식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최소 침습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이 키트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드릴링 매직 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CMC 테크닉을 할 수 있는 사이너스 리프터, 그 다음에 BAB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는 익스펜더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최소한의 스레드만 가지고도 충분한 스테빌리티를 나타낼 수 있는 매직 핀 스레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호스트본에 대한 이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나사산의 방향을 미리 형성해주는 탭 드릴 시스템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흡수된 치조골에서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원활히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할 수 있는 매직 가이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요 사진이 이제 최소 침습 임플란트를 위한 매직코어 키트입니다. 지금 사진이 굉장히 많은 드릴링 시스템이나 가이딩 시스템, BB 시스템, CMCT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실린더 타입의 매직 드릴링 키트죠. 여기 보시면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수직으로다가 원스트로크로 드릴 홀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게 BEB 테크닉, 즉 익스펜더입니다. 매직 익스펜더. 좁은 치조골을 넓힐 수 있는, 과거의 그 오스테어튼처럼 레터럴 콜셋을 이렇게 떼어내는, 이게 스프레트 시키는 개념이 아니고 좁은 치조골을 이게 익스펜션, 벌리는, 이 와이드닝 시키는 그런 기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이 사이너스 내에 소켓을 올려줄 수 있는 사이너스 리프터입니다.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너스 내에 에피텔리움을 티어링 시키지 않고 그대로 본을 잡아서 같이 엘리베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좀 더 확대된 사진인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매직 드릴, 원통형의 그러한 완스트로크로의 그 본 홀을 형성할 수 있는 매직 드릴이고요. 그다음에 매직 익스펜더, 별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치조골을 넓힐 수 있는 매직 익스펜더고, 그다음에 사이너스에 소켓을 올릴 수 있는 사이너스 리프터를 다시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그 매직 코어에 관한 매직 키트 이외에 이 최소 침습을 위한 테크닉들이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즉 매직 플랫닛 서저리에서의 새로운 도전인데, 보시면은 여기에는 CMC 테크닉과 BEB 테크닉이 있습니다. CMC 테크닉은요, 크레스탈 어프로치 위드 멤브레인 컨트롤 테크닉으로 사이너스 리프터를 이용한 그 사이너스 엘리베이션 테크닉이고, BEB는 본 익스펜전 앤드 밴딩 테크닉으로 좁은 치조골을 넓혀주는 와이드닝 테크닉입니다. 하나씩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이 원통형의 이 사이너스 팁이 다음과 같이 모식도에서처럼 사이너스 베이스에 있는 치조골에 약 1, 2mm 정도만 남길 때까지 드릴링을 하고, 그 위는 이런 사이너스 리프트를 통해서 조금씩 툭툭툭 치면서 사이너스 리프터를 엘리베이션 시키는 방법인데, 이때 이 잔존 치조골이 사이너스 에피텔리움의 이 상피 조직을 물고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피 조직의 티어가 없이 그대로 엘리베이션이 되는 새로운 이 최소 침수법의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프렘닛 서저리에서 이 사이너스 리프팅을 하고 나서의 그 구강 내 소견인데요. 안쪽에서 이게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우리가 이 확대해서 사진을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너스 리프팅을 하고 나서 수류의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죠. 파노라마 사진에서 보는 거고, 프론탈 뷰.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의 뼈 이식이 된 걸 볼 수, 엘리베이션이 되면서, 소켓 엘리베이션이 되면서 필요한 양큼의 아주 적은 양의 뼈 이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호리존탈 뷰에서 보면 이렇게 원주형으로 임플란트 주변에 360도 뼈 이식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에서 26번하고 그다음에 17번 페리오로 인해서 발치하고 이미디에이트 임플란트하는 케이스입니다. 포스트오피 이미디에이트 보시면 사이너스 리프팅을 하고 매직 코어 임플란트를 심었고, 그 전에 리프팅할 때 본 그라프트를 같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자, 1년 후의 모습이죠. 보시면은 픽처 주변에 사이너스의 본 그라프팅이 필요한 만큼 아주 훌륭하게 잘 리모델링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픽처를 잘 고정시켜서 보철물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테크닉, 이 BEB 테크닉인데요. BEB 테크닉은 아까 종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별 모양의 그런 사이너스 익스펜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좁아진 골폭을 이니셜 드릴링만 하고, 그 다음에 리프터로다가 툭툭툭 치면서 익스펜전을 시켜줍니다. 그럼 별 모양으로 이렇게 와이드닝이 되는 것이 치조골이. 이때 바깥에 이 코티칼 본은 이 프랙처가 되지 않고 익스펜전이 됩니다. 이 별 모양의 그 리프터가 내부에 일어나는 그 압력을 바깥으로 밀지 않고서 응축압을 흡수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바깥으로 어떤 그 프레저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익스펜전이 돼서 충분한 넓이의 그런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죠. 기존의 사이너스 리프터가 이렇게 이 코니컬 쉐입의 그 웨지 형태라고 한다고 하면 매직 그 익스펜더는 이렇게 별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 별 모양이 내려가면서 익스펜전 시키면서 내부의 응력을 스스로 흡수하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터럴 코텍스를 프랙처 시키지 않고 아주 성공적으로 저희가 그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케이스도 보시면 이렇게 상악 전칩에서 골프기 좁습니다. 아주 가는 임플란트도 도저히 식립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레터럴 익스펜더를 통해서 익스펜전 시켜서 레터럴 코텍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좀 충분한 길이의 충분한 두께의 매직코어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소 침습 그 임플란트 시스템에 있어서 그동안에 많은 그 임플란트 그 타입들이 프렌들리 서저리를 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본다고 하면 모든 그러한 임플란트가 프렌들리 서저리를 한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픽처의 식립 깊이 조절이 쉽게 가능한가? 저는 이제 공학과를 전공을 해서 수술만 주로 위주로 이제 한 근 30년 동안을 임플란트를 식립해 왔는데, 프렘니스를 통해서 본네벨 타입의 그런 임플란트 픽처를 식립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제가 예상한 깊이보다 항상 깊게 심게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큼 이 프렘니스를 할 때 그 식립 깊이를 들어가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 다 이 뼛속에 묻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렘니스 서저리를 했을 경우에 식립 깊이 조절이 정말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매직코어 시스템은 완바디 시스템으로서 그 커프 파트하고 그 보철 파트의 어버 파트가 2mm 또는 커프 파트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프트 티슈의 두께만큼 우리가 계산을 해서 픽처 깊이를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원하는 깊이만큼 식립할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경사진 치조골에서의 프렘니스가 가능한가? 사실 기존의 그 본네벨 임플란트는 경사진 치조골에서는 프렘니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심다 보면은 미끄러나게 되고 이 드릴링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려웠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어서 나이프 엣지 같은 치조골을 좀 더 이렇게 판판하게 만든 상태에서 드릴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 매직코어 시스템은요, 얼마든지 경사진 치조골에서 프렘니스가 가능합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어떤 모식들을 통해서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흡수된 치조골 과연 가능할까요? 프렘니스가? 그렇지만 매직 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하악 같은 경우에는 맨디블라 캐날을 피해서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충분한 치조골을 찾아서 얼마든지 매직코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상악 구치부 같은 경우에 치조골이 많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의 이니셜 스테이빌리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매직코어는 사각나사인 핀스레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 고정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한두 스레드, 픽처의 한두 스레드만 잔존 치조골에 이렇게 식립이 되어 있어도 작게는 25N, 크게는 35N 이상의 충분한 이니셜 스테이빌리티를 가질 수 있어서 다른 임플란트보다도 굉장히 우수한 그러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힐링 어봇을 연결할 것인가? 이것도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 차별화된 건데, 매직코어는 완바디 시스템으로 이미 연결이 돼서 인터널, 익스터널 타입의 리텐션 폼도 얻을 수 있고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보철적인 문제에서도 익스터널 타입 임플란트 가능가? 매직코어는 컴바인 타입입니다. 인터널하고 익스터널. 그래서 얼마든지 익스터널 타입의 이 보철에서의 큰 장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사진은 그 흡수된 치조골입니다. 지금 링괄 쪽은요, 이렇게 흡수가 좀 덜 돼서 비교적 치조골이 남아 있는데, 바칼 사이드를 보면 굉장히 페리오나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아주 흡수가 많이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를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본네벨 임플란트는 크레스탈 쪽은 얇은 쪽을 좀 더 이렇게 삭제를 하고 나서 좀 더 넓은 평평한 쪽에서 치조골을 얻어야만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매직코아 시스템은 여기 보시면 커프라고 하는 이러한 뼈와 또는 잇몸이 닿을 수 있는 이러한 그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안에 중간대가 있어가지고 요 치조골이 좀 더 흡수가 심해서 길면은 뭐 2mm짜리, 3mm짜리 또는 4mm, 5mm까지 선택해서 커프를 선택해가지고 맞는 길이의 그런 임플란트 픽처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어버파트, 보철의 상부에 붙어 있는 어버파트는 그대로 잇몸 안에 얼마든지 그 일부는 묻히고 일부는 밖으로 노출이 돼서 익스터널 타입의 보철을 설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경사진 치조골 해서 얼마든지 이 매직코아 임플란트는 식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케이스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6번 하고요. 47번 이 페리오로 인한 모빌리티로 인해서 발치하고 이미디에이트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1년 후 이제 심고 나서 2달 후에 보철을 했고요. 보철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보철이 올라간 상태에서 잇몸이 치조골의 잇몸이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진지발 마진이 이제 1년이 지나서 팔로우를 한 사진인데 치조골에 잘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잇몸도 이렇게 정상적인 잇몸 레벨로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매직코아가 가지고 있는 이 커프 지역에서 이 바이올로직 유도스라고 그러죠. 그 페리오 커넥티브 티슈 존이 아주 굉장히 단단하게 잘 실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써 환자가 나중에 어떤 뭐 이솔질이라든지 어떤 관리가 참 굉장히 편하죠. 그러한 추가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보실게요. 43, 44, 45, 46번의 이 결손 환자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구황내 소견으로 치조골이 많이 흡수가 되어 있고 오랜 동안 방치해 놨기 때문에 이 협측으로도 굉장히 치조골이 많이 흡수가 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뭐 기존의 그 임플란트 시스템으로 만약에 종전의 클래식한 방법으로 이걸 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열어서 절개가지고 열어가지고 바깥쪽에 뼈 이식을 하고 GBR 테크닉을 하고 이걸 한 4개월 동안 묻어놨다가 나중에 치조골이 만들어지면 임플란트를 심었어야 됐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 매직코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가이드 시스템을 통해서 하방에 있는 잇몸 하방에 있는 정상적인 그 치조골의 그 위치와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엑스레이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구황내에 그 가이드 핀을 꽂고서 이렇게 파노라마 상하고 3D 그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하고 패스를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치조골이 흡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43번은 골폭이 좁고요. 그렇지만 충분한 방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44번, 45번, 46번을 갈수록 이 맨드블라 캐널과의 이 근접성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링괄 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임플란트 이 가이드핀을 설정을 했고 이쪽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위치와 그 다음에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이드핀을 매직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엑스레이를 보면서 정확한 방향과 패스를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처음에 지적한 방향대로 가이드핀에서 지시한 방향대로 그대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그 임플란트의 매직 가이드 드릴이 실린더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가이드 핀을 이렇게 물고서 같이 드릴링을 하기 때문에 그 방향 그대로 우리가 설정한 방향 그대로 드릴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가이드 핀을 제거하고 드릴링을 하고 이렇게
이 원하는 그 길이와 두께 픽스를 선정해서 이제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3번, 44번, 45번, 46번. 46번은 이 맨디블라 캐날에 설측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안전하고 너브의 데미지가 없이 저희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부 다 플랩리스 서저리고 미니멀 인시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협측이 골 흡수가 되어 가지고 약간 그 흡수가 된 경사진 치조골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매직코어의 그 커프라고 하는 바이올릭 위드스가 있는 파트를 이용해서 건전한 치조골과 잇몸의 그러한 그 힐링 그 패턴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소 침수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매직 키트에는 매직 가이드가 있습니다. 매직 가이드 방금 전에 보셨죠? 이 매직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미싱이죠. 이 환자에 대한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는 참 많은 이 실수를 해왔는데 항상 우리가 크레스탈 쪽에서 가운데에다가 우리가 홀을 파고서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근데 치아는 루트하고 이 크라운의 방향이 약간 이렇게 좀 커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정상적으로 크레스탈의 하방으로 똑바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이 크라운 쪽은 약간 설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맞는데 임플란트는 스트레이트죠. 그래서 방향이 정상적인 크레스탈 그 정상보다도 약간 링괄 쪽에서 접근이 돼야 사실은 정확한 치조골의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이딩 핀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죠. 자, 보시면은 자, 파노라마상이고 자, CT에서 방금 자, 3면을 보시면 이렇게 링괄 플레이트에 평행하게 이 가이딩 핀이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링괄 쪽에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요 가이딩 핀을 물고서 드릴링을 하고 그대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 3D CT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링괄 플레이트에 평행하게 아주 정상적인 임플란트 식립이 성공적으로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항상 크리스탈 쪽에서 심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크리스탈 쪽에서 이거 심게 되면 임플란트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서 식립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것들이 가이드핀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아주 명확하게 그 임플란트의 방향과 패스를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죠. 아주 편리하게. 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과 37번이 지금 미싱된 환자인데 여기 과거에 이제 잘못된 위치에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이제 페일이 와서 이게 치조골이 많이 녹았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 저희가 어떻게 접근해서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까요? 보시면 발치를 익스플란트를 해내고요. 이 환자는 35번 치아도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어차피 호플리스에서 같이 발치를 했습니다. 이미디에이트로 지금 임플란트를 할 계획인데 여기에 이제 가이드핀을 꽂고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위치로다가 선택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파노라마상이죠. 뭐 5번 치아에 발치된 데는 정확히 발치창에 심으면 되는 것이고 6번과 7번은 그동안에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가 잘못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지알 쪽하고 디스탈 쪽에 위치하고 지금 가이드핀을 위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CT를 찍어보면 정상적인 레벨의 본 하이트하고 그 다음에 패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번하고 36번에 가이딩 핀이 지적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임플란트가 심어졌고 37번은 아직 그 이니셜 그 토크가 주어지지 않은 관계로 임플란트 식립을 나중에 하기로 다시 미뤘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그 맨디블라 캐널에 아주 근접해 있는 치조골이라 하더라도 링괄 쪽으로 우리가 방향과 패스를 설정해서 프렘리스로 그 얼마든지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46번이고 47번이 미싱입니다. 48번이 지금 미싱된 에어리어로 상당히 경사지게 지금 치우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36번은요 비교적 괜찮아요. 높이가 파노라마상에서도 괜찮은데, 자 37번은 어떻게 할 겁니다. 37번 이렇게 지금 뼈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보시면은 CT에서 36번은 높이와 골폭이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런데 37번은 거의 5mm 정도도 안 나와요. 맨디블라 캐널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8번은 이제 발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매직 가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6번과 7번의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6번이죠. 가이드핀을 꽂고서 CT를 찍어 봤을 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과 패스가 정해졌어요. 뭐 드릴링 충분히 가능하고 임플란트 심었습니다. 식립이 됐죠. 가이드핀을 꽂고서 구황 내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5mm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캐날 쪽으로 중앙부에 심을 수가 없고 설측으로 약간 치우쳐서 이렇게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가이딩 핀이 정확하게 방향과 패스가 맞았기 때문에 드릴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5.5 곱하기 7mm 커프 2짜리의 매직코어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식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파노라마상하고 이제 8번 발치한 사이트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CT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구황내 소견입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얼마든지 흡수든 치조고리를 하더라도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매직핀 스레드입니다. 매직핀 스레드 굉장히 우수한 그런 고정력을 나타내는데, 이건 사각나사로 되어 있고 0.1mm의 두께에 0.9mm의 인터 스레드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스레드와 스레드 사이가 0.9mm입니다. 그래서 이 충분한 양의 치조고리 안에 이 손상 없이 드릴링이 되고 태핑이 되기 때문에 손상 없이 치조고리 이렇게 박히게 되어 있는 현상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사각나사가 완벽하게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fit drilling and fit implantation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호스트본에 대해서 치조골에 대해서 손상이 적고, 또한 핀 스레드가 태핑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사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식립이 돼서 딱 고정이 돼요. 그래서 한두 개의 이런 스레드만 치조골에 고정이 돼도 굉장히 초기 구정이 우수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상적인 나사산의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다음과 같이 매직코어는 0.1mm 정도의 스레드의 두께와 스레드와 스레드 사이에 0.9mm 정도의 큰 빈 공간이 있어서 치조골이 여기까지 꾹 차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결과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조골에 대한 손상도 적고, 아울러서 이 나사산하고 핀스레드하고 치조골과의 굉장히 긴밀한 그런 연결고리가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것이죠. 다음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26번하고 27번이 미싱된 케이스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이너스 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고 잔존 치조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CT로 보시면 26번 에어리어는 4.9mm 밖에 높이가 나오지 않아요. 다행히 골폭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27번을 보세요. 27번을 보시면은 뭐 거의 2mm 밖에는 잔존골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프레임릿 서저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겠습니까? 매직코어 임플란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핀 스레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사이너스 리프터를 통해서 26번, 27번 뼈 이식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식립을 하였습니다. 물론 26번은 5.5 곱하기 9mm짜리 커프 2짜리를 썼고요. 여긴 덴시티가 2에서 3 정도 나왔고, 27번은 5.5 곱하기 9mm짜리 커프 2짜리를 썼는데 덴시티가 3 내지 4 정도 나왔습니다. 비록 잔존골이 2mm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받아들일 만한 이 이니셜 그 스테빌리티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성공적으로 임플란트 식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개월째 우리가 오스텔 테스트 해봤을 때 60대 이상의 그 좋은 그 수치가 나와가지고 수술 후 3개월에 크라운 브릿지를 했고요. 14개월이 지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치조골이 이렇게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 27번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치조골이 형성된 걸 볼 수 있고 성공적인 보철물이 장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6번하고 17번이 미싱인데 발천제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치조골이 다 리모델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번이 굉장히 심한 뼈 이 본 디펙트가 남아있죠. 치조골이 지금 뭐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태도 우리가 매직 핀 스레드를 이용해서 16번은 이렇게 메잘 쪽을 약간 경사지게 심었고 뼈이식을 사이너스 리프트 했고요. 17번은 비교적 원활하게 본 그라프트를 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했습니다. 26번은 이렇게 CT에서 보시면은 5.5 곱하기 11mm를 식립을 했는데 비교적 그 파라탈 사이드로 뼈가 좀 남아있는 그런 쪽을 이용해서 핀 스레드를 충분하게 고정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방향을 잡아서 임플란트 식립이 되었고 17번도 마찬가지 파라탈 쪽으로 좀 치우쳐서 임플란트 식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강내 소견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직 핀 스레드를 성공적으로 이제 치조골에다가 식립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나사산을 형성하는 그 탭 드릴링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드릴링 시스템은요, 이 호스트본에 관한 우리가 원하는 그 탭 드릴이 핀 스레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만을 손상을 해서 드릴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호스트본의 프리저베이션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테스트 블록에서 한번 이 태핑을 해봤을 때 만들어진 나사산을 이렇게 직접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타입의 사이즈에 맞는 그 탭 드릴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가이드, 탭을 그 식립할 때, 탭 드릴을 적용할 때 탭 드릴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가이딩, 탭 가이드가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고요. 그다음에 4.0, 4.5, 5.0, 5.5, 6.0, 6.5의 탭 드릴이 있습니다. 즉, 탭 드릴링 시스템은요, 뼈 이식에 대한, 뼈 손상에 대한 그 조건을 최소한으로 해주고, 그렇다면은 본 리모델링 과정이 좀 더 최소화되기 때문에 얼리 힐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리 로딩 또는 이미디트 로딩을 충분하게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탭 드릴링 시스템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핏 드릴링이라고 합니다. 뭐 아주 뭐 레고처럼 완전 끼워 맞추는 그러한 형태의 드릴링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몰프로지 콘택 시스템이 식립 토크에 관계가 없이 충분하게 식립구와 식립 방향이 같이 완전히 핏 임플란테이션이 되는 것이죠. 즉, 이 호스트본은 이 골폭이 적다 하더라도 이 픽스처의 바디 부분만 정확하게 드릴링이 돼서 이 홀링이 뚫리게 되는 거고 핀 스레드가 있는 나사산은요, 이 호스트본이 그대로 다 남아있게 됩니다. 그만큼 골폭이 좁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사이즈의 임플란트 식립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존에 5mm짜리의 드릴, 임플란트 픽처를 식립할 때에는 양쪽 레터럴 보드에 1mm씩 추가해서 약 7mm 정도의 골폭이 필요하지만 매직코어의 그 임플란트는 같은 사이즈의 임플란트 두께라 하더라도 가운데 이 3.5mm 또는 4mm 정도밖에는 호스트본이 충분치가 않아요. 홀만 뚫으면 됩니다. 그래서 레터럴 나사산 부분 호스트본은 남기 때문에 양쪽으로 2mm, 그 배 이상의 치조골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골폭이 좁은 치조골에도 이 핀스레드를 가진 매직코어 임플란트는 충분히 식립이 가능하다 얘기할 수 있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직경 4 내지 4.5에 내경은 최대 2.9mm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매직코어의 그 바디가. 그래서 최대한 뭐 3.5 이상, 4.5 이상만 되면 4.0의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거고요. 5.0이나 5.5의 내경은 3.4밖에, 4mm 밖에 되지 않아요. 6.0, 6.5의 임플란트 내경은 4.3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 여유 있게 좁은 골폭에서도 충분한 매직코어 임플란트 시스템을 식립할 수가 있죠. 한번 간단하게 이상에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서 그 매직코어 시스템이 이 최소 침습 방법으로 그 사용되어서 그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과정을 한번 동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BB 테크닉으로 인해서 15번 치아 결손된 부위의 임플란트 식립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페리오 프로브를 이용해서 이 오버라잉 소프티슈에 대한 두께를 재고 있죠. 지금 2mm, 그 다음에 3mm, 메지알, 디스탈, 그 다음에 센터, 그 다음에 바칼, 그 다음에 링괄 쪽에 이 덮고 있는 이제 소프티슈에 대한 두께를 이제 재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나중에 잔존 치조골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 시 깊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매직 스페트를 이용해서 잔존 치조골의 골밀도를 체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 말레팅을 탁탁탁 때려봤을 때 감으로 느끼는 건데 이 정도는 D2에서 D3 정도의 골밀도를 나타내고 있고, 자, 가이드 드릴을 이용해서 5mm 길이의 가이드 드릴을 이용해 가지고 가이드 홀을 형성을 했고 가이드 핀을 이제 꽂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이 패스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보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꼽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매직 드릴을 포맷을 하고 가이드 핀을 포맷을 하고 같이 드릴링을 합니다. 한 5mm 정도만 먼저 드릴링 한 다음에 이제 이건 다시 제거를 하게 되죠. 제거를 하고 가이드 핀 빼내고 드릴 바꿔서 다시 새 드릴로 나머지 원하는 깊이만큼 이제 다시 드릴링을 하게 되죠. 이건 이제 실린더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코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잔존 치조골에 코어가 저렇게 안쪽에 드릴 안쪽에 나오게 되고, 자, 이렇게 서지컬 큐렛을 얇은 걸 이용해서 남아있는 주변 홀에 대한 그 검사를 끝내고 바닥에 남아있는 잔존 치조골을 다시 이제 제거하는 것이죠. 이제 뎁스 드릴을 이용한 거죠. 이 환자는 그 사이너스 그 플로어 내에 그 코티칼 부분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 BB 그 익스펜더를 이용해 가지고 약간 이 소켓 플로어 베이스 쪽을 지금 약간 들어 올리는 겁니다. 드릴링을 해서 충분히 했는데 좀 더 깊이를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BB를 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탭 드릴링을 한 것이죠. 스레드의 형태만 지금 이 안에서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고요. 로우 스피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시 이제 제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 이제 픽스처를 식립할 수 있는 모든 그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준비된 이제 픽스처를 이제 식립하면 된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이 스레딩이 돼 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심어도 임플란트가 저렇게 손으로 이렇게 촉이 고정이 됩니다. 근데 태핑을 우리가 보통 한 70, 80% 정도 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제 손가락 힘으로도 안 되죠. 그럼 나칫을 이용해서 이 고정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원하는 길이만큼 충분히 넣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소프티시의 두께도 알기 때문에 서브 진제발 0.1mm까지 넣게 됩니다. 자, 35N 이상 이니셜 토크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카버 스크류를 승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게 된 거죠. 약간 그 사이너스 프로를 뚫고서 픽처가 식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걸 그냥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한 번에 한다고 하면은 채 5분이 안 걸립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심플하고 또 트라우마가 적었기 때문에 환자가 받는 느낌이나 수술 중에 받는 그 느낌도 그래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하시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뭐 붓거나 브리딩이 없기 때문에 뭐 페인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환자가 느끼는 만족도는 아주 우수하고 정말로 이럴 줄 알았으면 임플란트를 내가 이제까지 안 하고 왜 이렇게 망설였는가. 주변 사람들의 정말로 임플란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정말로 최소 침습 임플란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환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16번, 17번 미싱 환자인데요. 16번은 심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잔존 치조골이 이렇게 파라탈 쪽에만 좀 남아 있습니다. 한 8mm 정도. 골프는 뭐 비교적 괜찮은데 이 환자도 발치를 하고 이미디에이트 임플란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보실 때 보시면은 가급적이면은 그 16번은 이제 파라탈 쪽으로 좀 더 치우쳐서 임플란트를 식립이 됐고 17번은 이 박할 쪽으로 치우쳐서 임플란트가 식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황내 소견이고요. 이렇게 여기 보면 소켓 리프팅을 통해서 뼈 이식도 같이 이행이 된 걸 볼 수 있죠. 발치창을 통해서 쉽게 임플란트가 이루어졌고 17번은 이 프랩리스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의 이제 이 매직 포스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경우 요즘 많이 볼 수 있죠. 본네벨 임플란트에서 심고 나서 보통 5년 또는 7년 오랫동안 사용하시다 보면은 과하중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임플란트 픽처 상부가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스크류 루즈닝이나 그런 어떤 그 염증 반응도 미리 와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같이 동행하고 있었겠지만은 지금 CT에서의 사진이고요. 예, 구황내 소견이고 완전 묻혔는데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뼈 이식을 했고 정말로 나사가 풀어지고 그다음에 픽처가 찢어지고 이 환자를 보시면은 제가 오랫동안 팔로우했던 환자인데 14년에 이제 본네벨 임플란트를 심었고 괜찮았습니다. 3년 지나고 나서 약간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에 의한 본네벨이 이렇게 흡수가 되기 시작하더니 1년 지나서 내려오고 약간 이 46번의 디스탈 쪽에 이제 픽처가 이제 크랙이 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깨졌습니다. 엑스레이에 보일 정도로. 환자가 계속 뭐 차일피리 미루다가 1년 후에 오셨어요. 보니까 완전히 다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임플란트, 본네벨 임플란트는 결과적으로 어떤 원인에서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어떤 그 자극에 의해서 이제 피로골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하게 이제는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겠다. 즉 스크류 루징도 없고 임플란트 픽처가 찢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이 매직 포스트입니다. 그동안에 이 픽처의 매직코어의 어떤 그 장점과 최소 침습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마련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 오버파트가 있는 매직 포스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헤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인터널하고 익스터널 타입의 컴바인 타입의 그 보철 구조물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터널 쪽은 이렇게 인터널로 이렇게 그 어버 파트를 연결을 해서 고정을 하고 크라운 파트에서 이렇게 고정을 다시 하나의 페럴 이펙트죠. 우리가 꽉 끼워 맞추는 그러한 컴바인 타입의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매직 포스트는 찢어지거나 그다음에 스크류 루즈닝이 거의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임플란트도 이러한 그 기존의 임플란트의 약점을 보완하고 발생이 되지 않는 예방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의 매직화는 매직 포스트라고 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강건한 그 어버파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환자가 나중에 임플란트 식립 후에 관리도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그 잇몸 형태를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처럼 그 정상적인 형태의 그런 잇몸 형태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매직코어는
이 매직 포스트만이 갖는 충분한 보철적인 장점이 큽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 이렇게 패스가 굉장히 많이 틀어진 이제 뼈 중심, 치조골 중심의 임플란트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잔존 치조골에 이 임플란트 식립 방향이 심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커요. 25도 이상의 그러한 그 앵글에서도 정상적인 보철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크라운 형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큰 그 매직 포스트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치조골 중심의 임플란트, 매직코어가 임플란트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보철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본 케이스는 그 42세 된 여자 환자로 상악 우측 구치부에 결손으로 해서 오신 환자분이십니다. 15번, 16번, 17번 굉장히 치조골이 많이 흡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잔존 치조골이 약 2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미러상으로 지금 보시기 때문에 방향을 반대로 보이시는데 구황내 소견으로도 굉장히 흡수가 심한 치조골 양상을 보이고 있죠. 자, 먼저 지금 15번은 프렘리스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16번 지금 그 상부 그 치조골 잇몸 두께를 지금 체크를 했고요. 우리가 심고자 하는 원하고자 방향에 매직 가이드 핀이 5mm 두께인데 너무 소프티슈 두께가 두꺼워 가지고 5mm 이상 들어갈 때는 이렇게 본 파일을 그 잘라 가지고 이렇게 수정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높이를 그 깊이하고 방향을 같이 매직 가이드 형태로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자, 그 드릴을 포매하고서 이제 매직 드릴로 드릴링을 하죠. 자, 5mm 정도만 드릴링을 한 다음에 이니셜 홀을 형성을 다시 하는 겁니다. 소프티슈를 제거를 하죠. 지금 소프티슈가 많기 때문에 소프티슈 잘 제거가 안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니셜 드릴을 타치다운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잔존 치조골이 한 1, 2mm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CMC로 해서 사이너스 리프트를 올렸는데 아주 단단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더 드릴링을 추가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치니까 이제 사이너스 플로어가 이렇게 뚫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소켓 리프팅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1mm, 자, 13mm까지 소프티슈 두께가 뭐 충분히 한 7, 8mm 이상 나왔기 때문에 한 4, 5mm 정도는 리프팅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매직본을 이제 그라프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셔로 다시 그 소켓 내에 있는 그 그라프팅 매테리얼을 사이너스 소켓 내로 지금 밀어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잔존 치조골이 적기 때문에 태핑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임플란트 픽셔를 지금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는 이제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식립을 하는데 이 핸드로다가 하는 것이 더 정교하게 식립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저항감을 느끼면서. 자, 보시면은 충분하게 리지드하게 이니셜 토크가 뭐 25N 이상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저렇게 식립이 임플란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핀 스레드에 있어서는 그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그러한 임플란트 주변에 뼈 이식이 잘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성공적으로 임플란트 픽셔가 잔존 치조골이 2mm밖에 안 되었지만은 성공적으로 식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소 침습 임플란트에 관해서 임플란트 식립에 관해서 이론적인 배경하고 임상 증리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